안녕하세요. 리아의 교육 노마드 리아입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새로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이 여정. 하지만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빵빵 터지는 리아네의 좌충우돌 적응기. 과연 저희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중국 생활의 생명줄은 핸드폰이라고들 합니다. 알리페이부터 위챗, 택시 호출까지 핸드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여긴 현금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다 폰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휴대폰을 개통하자마자 신호가 안 잡히는 황당한 고장이 발생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혹시나 하고 가지고 온 예전 아이폰이 생각나서 유심을 옮겨봤지만 구형이라 업데이트 지원이 안 돼서 필수 앱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VPN 없이는 네이버, 구글 등 검색창 하나 띄우기 힘들더라고요. 디지털 세상에서 길을 잃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이폰 17을 상하이 코스트코에서 구입했답니다. 한국은 휴대폰을 살 때 통신요금에 포함해서 매달 24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잖아요. 반면 중국은 휴대폰을 구입할 때 기기값을 한 번에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큰 금액을 한꺼번에 결제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트코가 다른 쇼핑몰보다 조금 저렴했고 직원분이 개봉 후 정상 작동까지 확인해 주셨어요. 보호 필름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는 친절함 덕분에 그래도 만족스러운 구매였습니다. 폰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물과 공기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이곳 수돗물은 한국과 달리 석회 성분 때문에 설거지를 하고 나면 이렇게 하얀 물자국이 남더라고요. 집주인은 새 아파트라 정수기가 필요 없다고 했지만 가족 건강을 위해 결국 타공 없는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수압은 약해서 쫄쫄 나오지만 마지막 헹굼물이라도 쓸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한국에선 이런 불편을 모르고 살다가 이곳에 오니 물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네요. 또 하나 적응 안 되는 건 담배예요. 식당 같은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심지어 엘리베이터나 택시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차가 없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자주 이동하는데, 택시의 담배 냄새는 기본입니다. 아이와 함께 있다 보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환경적인 차이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라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저는 아이와 함께 걸으며 질문을 던져봅니다. 중국은 거리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정말 많은데, 네 생각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요. 불편한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는 소중한 토론의 기회로 바꿔보는 거죠. 이런 게 진짜 노마드 교육 아닐까요? 2월 1일에 한국에서 먼저 보낸 이삿짐은 한 달이 넘도록 아직 소식이 없어요. 해외 이사 업체를 급하게 여유 없이 선택했더니 그런 걸까요? 해외 이삿짐은 가격도 정말 비싸고 배송도 늦네요. 하필 춘절 연휴가 끼어 있는 기간이라 평소보다 더 늦을 거라고는 하셨지만요. 이삿짐이 오지 않아서 처음엔 너무 불편했는데 신기하게도 지내다 보니 아, 이렇게 없어도 사라지네 싶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살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큰 열 박스 안에 우리가 무슨 짐을 그렇게 많이 넣었을까 궁금해집니다. 뜻밖의 미니멀 라이프도 이렇게 체험해 봤네요. 집 주변을 처음 둘러봤을 땐 정말 당황했어요. 학원, 슈퍼마켓, 세탁소,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아,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나 싶었는데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작년 12월에 오픈한 쇼핑몰과 바로 맞은편 코스트코가 있더라고요. 인프라가 전혀 없는 줄 알았는데 반전의 편리함 덕분에 한시름 놓았답니다. 하지만 전 교육에 관심 많은 엄마라 예체능 한두 개 정도는 보내고 싶었는데 주위에 아예 없습니다. 아, 물론 상하이에도 한국 학원, 마트, 한국 식당 등이 잘 구비된 곳도 있어요. 제가 이사 온 이곳이 없을 뿐이에요. 한국에선 당연했던 태권도, 피아노 학원이 여기선 참 귀하게 느껴지네요. 또 그렇게 아이 교육에 대한 고민이 깊어갑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자세히 나눠봐요. 마지막은 역시 언어예요. 기초 공부 없이 왔더니 영어도 거의 안 통하고 소통이 안 될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아이에게 늘 배움을 강조해 왔는데 정작 제가 배움이 절실한 상황이 된 거죠. 온라인으로 장볼 때도 번역이 안 되는 어플이 있어서 하나씩 옵션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캡처하고 번역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조금씩 생존을 위한 생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해 봐야겠죠? 아이에게 엄마도 새로운 환경에서 노력하고 배운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는 시작이지만 이 낯선 환경이 주는 교훈들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아이와 함께 겪으면서 하나씩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아이는 엄마와 함께 단단해져 가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지요.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는 리안의 모습, 앞으로도 응원하며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3편에서는 상하이에서도 제가 절대 놓치지 않고 아이 교육 습관을 위해 지키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이!